안녕하십니까, 폴바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위터 자전거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트위터 자전거에 대한 소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대리점을 하기로 하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실제로 리뷰와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구입한 제품이 뭐냐면 로드 카테고리에 있는 그래블 자전거입니다. 자, 로드가 아니고 왜 그래블을 선택했냐면 저희는 이제 그냥 자전거를 판매하기보다는 여기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그 자전거와 궁합이 잘 맞게끔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속도 위주의 가볍게 타는 로드보다는 비포장 홈로드 좀 다니고 자전거 여행도 가고 출퇴근도 하고 이런 다목적의 자전거, 다목적 자전거에 모터를 장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로드 카테고리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 밑에 줄, 그리고 그 밑에 줄까지네. 여기서부터 요 밑에 줄,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그래블 자전거가 있어요. 가격은 최저 129만 9천원부터 최고 229만원까지. 자, 가격 차이가 나는 건 프레임이 카본이냐 알루미늄이냐, 그리고 구동계와 브레이크를 뭘 썼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한 200만원 내외 되는 150에서 200만원 내외 이런 자전거들은 좀 비싼 걸 볼까요? 비싼 거라고 189만원짜리를 보면 얘는 그 프레임은 물론이고 휠셋까지 카본이에요. 근데 그래블 쪽으로 가면 비슷한 등급이고 비슷한 생김새인데 휠셋은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블은 뭐 비포장 홈로드 가잖아요. 그래서 튼튼해야 되니까 알루미늄 휠셋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려고 고민했던 자전거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요쪽에 빨간색 219만 9천원짜리 이것과 또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139만 9천원짜리 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프레임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구동계가 좀 저렴한 거는 RS24단, 그리고 좀 비싼 거는 스램 아펙스 11단, 그리고 유압 디스크, 풀 카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동계와 제동계가 요 놈이 좀 비싼 거죠. 그리고 요거는 좀 저렴한데 저희가 이제 가격이 저렴해서 요거를 선택한 건 아니고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트위터 자전거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램은 뭐 메이저 브랜드니까 스램 구동계보다는 RS24단, RS라는 구동계,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겠죠. 요 구동계와 브레이크 다 중국산일 거예요. 중국산이면서 메이커도 중국산. 그래서 요거를 좀 검증해 보고자 이쪽에 관심을 뒀습니다. 자,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제목을 보면 트위터 자전거 그래블 X, 그래블 자전거 RS24단 완전 내선 풀카본 센터락 세라믹 커브 라고 되어 있죠.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여행용으로 꾸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앞에 포크에다가 짐을 묶었잖아요. 그래블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그래블들이 이렇게 포크에 볼트가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있어서 물병 케이지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프레임 곳곳에 물병 케이지 장착하는 볼트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짐을 실기가 아주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물통 케이지, 여러 개의 물통 케이지 장착 가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포크 케이지, 텐트 및 의류 등 간편한 휴대 가능.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자전거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한 이유도 있겠죠. 다시 내려가 보면 우레탄 도장 프레임. 그리고 색깔이 이 홈페이지에서 볼 때는 여기는 블랙이고 이쪽은 또 레드예요. 그래서 이쪽에 투톤 컬러를 줬는데 이게 그냥 보기엔 좀 촌스러운 면도 있어요. C튜브와 다운튜브가 색깔이 다른 자전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우레탄 도장 프레임 자전거는 독일 정정기술 도장으로 7번 도장한 예술 프레임입니다. 색깔이 아주 예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변속 레버 24단이라는 건 앞에 2개, 뒤에 12개에서 2 곱하기 12, 24단이라는 뜻이죠. 자, 뒷변속기, 앞변속기. 당연히 이제 유선이에요. 케이블, 와이어로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변속하는 크랭크도 중국산. 자, 브레이크는 보시면 RS 플랫 마운트 케이블 풀 HYDR 하이드롤릭 플러스 RS 센터 락 디스크 160. 영어로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 풀이 아닙니다. F가 아니고 P예요. 풀 당기다. 케이블을 당겨서 하이드롤릭 유압, 그러니까 반유압이라는 거예요. 요 캘리퍼 안에는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캘리퍼를 움직이는 장치는 일반 그 와이어 방식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잡이부터 여기까지 유압이 된 게 아니라 손잡이부터 요 캘리퍼까지는 와이어 철사로 돼 있고 요거를 이제 캘리퍼를 움직이면 이 내부에서는 유압, 기름의 압력으로 브레이킹이 작동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MTB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드롭바를 사용하는 로드에는 반유압 형식이 더러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1130T의 12단, 림은 알루미늄, 그리고 허브도 알로이인데 알로이 인 카본 파이버 for released ceramic bearings.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껍데기는 카본처럼 생겼더라고요. 알루미늄에다가 카본을 더 씌웠는지 그렇게 좀 그러니까 디자인은 굉장히 이뻐요. 이것도. 그리고 핸들바도 카본입니다. 타이어가 여기 나온 700C 곱하기 38. 일반 로드에 비해서 좀 굵은 타이어를 사용하죠. 아무래도 그래블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면 좀 살짝 촌스러운 맛이 있는데 저는 제가 구입한 건 요거예요. 하얀색에다가 빨간색 섞인 거, 그리고 여기는 까만색. 세 가지 색깔이 섞인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게 제목을 보면 완전 내선. 보통은 내선이라고 해도 다운 튜브나 뭐 탑 튜브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서 거기서는 케이블이 안 보이는데 핸들바에서는 보통 케이블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그냥 이 핸들바에도 다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케이블이 보이는 부분은 여기 뒤쪽 변속기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앞에 브레이크 요 정도. 이거는 뭐 감출 수가 없겠죠. 무선이 아닌 이상. 이런 거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실물을 봅시다. 자, 요것이 실물입니다. 실물이에요. 옆에 트위터라고 써있고 이 아래쪽에도 트위터라고 써있어요. 이 브랜드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지죠. 저는 이제 홈페이지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색깔이 상당히 좀 촌스러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도색 상태가 이게 영상으로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이 도색 상태만 보면은 메이저 브랜드에 비해서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을 못 찍었는지 홈페이지에서는 좀 별로였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모터 장착하고 완전히 완성이 끝난 다음에는 이 DSLR 카메라로 제대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도색 상태는 뭐 그렇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크랭크셋 50T와 34T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뒤에 제 변속기, 뒤에는 12단이죠. 앞에는 2단 RS24라는 변속기입니다. RS가 뭐의 약자냐면 레트로 스펙이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허브 겉에는 카본이 되어 있어요.
카본만 돼 있으면 약할 거니까 내부에는 뭐 금속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휠셋 알루미늄 림인데 림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림 폭이 넓진 않은데 38C 타이어를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굵은 뭐 40C나 45C는 좀 무리가 아닐까. 이 정도가 한계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로드에 비해서 다른 부분이라고는 여기 요 타이어 클리어런스 때문에 요 부분이 좀 넓은 거, 요 앞에 포크도 좀 넓은 거, 그리고 여기저기 볼트 구멍들이 있는 거, 그 정도 차이만 있고 지오메트리는 거의 뭐 그냥 로드랑 똑같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 자전거에 대한 제가 그 글들을 검색했을 때 지오메트리는 전혀 뭐 그랩을 닦지 않다, 그냥 뭐 흉내만 내서 만든 거다 라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전기 쪽의 전문가지 자전거를 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지오메트리에서 오는 차이점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이 자전거를 한 일주일 정도 출퇴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0km 정도 탔는데 뭐 승차감이라던가 변속감 그런 건 마음에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브레이크가 조금 저렴한 거다 보니까 아주 칼 브레이크로 팍팍 서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장 완전 내선 케이블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들 보시면 케이블이 안 보이죠? 어디에도 케이블이 돌출되지 않았어요. 요 뒤에 변속 케이블과 이쪽에 브레이크 케이블 요 정도만 보입니다. 여기서 케이블이 어떻게 들어갔나 그냥 궁금했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좀 후레쉬를 비춰볼게요. 보이나? 이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바 박스에서는 핸들바가 이제 포장 때문에 핸들바가 조립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케이블 신경 쓰면서 조립하느라고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트위터를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케이블을 안으로 무리하게 숨기느라고 막 꺾여 있어서 변속이나 브레이크 할 때 성능이 떨어진다 라는 글을 제가 봤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 꺾여 있어도 뭐 변속하거나 브레이크 잡는데 케이블이 덜 당겨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장은 그냥 뭐 괜찮은데 이거는 비싼 안장은 아닌 것 같아. 마감 처리나 뭐 생긴 거를 봐서 그냥 저렴한 안장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볼트 구멍은 이 옆에도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있고 또 여기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볼트가 있어서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많은 짐도 싣고 전기 자전거로 개조를 하면 많은 배터리도 장착이 가능하겠죠. 네, 페달도 기본으로 들어 있는데요. 원래 이런 자전거에 이제 기본 페달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싸구려 그냥 쓰레기 같은 거 들어 있는데 이건 나름대로 좀 생긴 것도 이쁘고 돌아가는 것도 부드러워요. 괜찮은 게 들어 있습니다. 역시 레트로 스펙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좀 특이했던 게 이 체인이 까만 색깔이에요. 보통 은색 아니면 금색인데 이거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특이했어요. 이거는. 자, 이제 변속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변속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뒷변속부터 갑시다. 맨 위로 일단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서 하나씩 내려봅시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네, 이제 중간에다 놓고 앞변속 봅시다.
앞변속 지금은 작은 거에 다 있는데 큰 거로 옮겨 볼게요. 다시 작은 쪽으로. 새 자전거라면 당연히 이 정도 변속은 보여주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타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본 느낌은 참고로 박스에서 꺼낸 그대로예요. 변속 세팅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도 변속 세팅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타보면서 변속감만 보면 시마노와 비교하자면 티아그라나 한 105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모르죠. 이게 보통 좀 저렴한 것들도 처음에는 잘 되다가 한 6개월, 1년이 타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제가 뭐 오래 타보진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체 소리 들어볼까요? 라체 뒤에 허브 라체. 네, 소리 깍 하고 나죠? 큰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끄럽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끄러운 것도 싫고 아예 안 나는 것도 싫고 이 정도 사운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쳇이 굉장히 촘촘하죠? 이게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180도만 돌리면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여섯, 일곱, 여덟, 스물,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6개. 그러니까 72개겠죠. 라쳇 이빨이. 72개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통 저렴한 것들은 24개에서 뭐 36개, 많아봤자 뭐 48개 그렇거든요. 이게 굉장히 촘촘해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페달을 딱 밟았을 때 힘 전달이 즉시 된다는 거죠. 이 라쳇이 개수가 적으면 페달을 돌릴 때 바로 출발하지 않고 약간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킹 같은 것도 그것도 아마 72개일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 이런 소리가 나죠. 구름성도 볼게요. 살짝만 돌려보겠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앞바퀴 돌려볼까요? 브레이크가 좀 닿네. 뭐 어쨌든 지금 구름성만 보니까 상당히 잘 돌고 있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그냥 브레이크 잡을게요. 여기에 적용된 스포크는 납작 스포크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동그란 철사가 아니라 납작한 철사가 들어있어요. 고급 자전거에 사용되는 방식이죠. 이게 왜 납작하면 좋냐? 이게 돌면서 공기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죠. 뭐 얼마나 줄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납작한 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림 정렬이 뭐 틀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바퀴가 꿀렁거리진 않는데 이 게이지로, 스포크 게이지로 측정을 해보니까 장력이 좀 들쭉날쭉해요. 요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 시에는 저는 그냥 일단 귀찮아서 그냥 타고 있는데 일단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이 정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트위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전거들이 이 장력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고할 때 항상 그거 신경 써서 림 정렬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변속이 잘 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 최저단, 최고단 이렇게 체인이 많이 꺾어지는 상태로 가면 앞 드레일러에 체인이 살짝살짝 스치고 칙칙칙칙 이렇게 부딪히는 소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완전히 잡으려면 좀 정밀 세팅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귀찮아서 아직까지는 그냥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뒷스프라켓이 제일 큰 1단 쪽이 30T예요. 근데 그랩을 치고는 이게 좀 티수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레일러 길이도 길고 하니까 이 스프라켓을 최대 36T 정도로 키웠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스프라켓만 36T나 그 정도로 바꿀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 브레이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레트로 스펙 브레이크. 뭐라고 써 있냐면 RC05 미네랄 오일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로터는 160mm. 브레이크를 잡으면 케이블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여기에 있는 피스톤을 눌러서 이제 기름의 압력으로 브레이킹이 되는 건데, 여기서 실망했습니다. 다른 건 변속기도 마음에 들고 프레임도 마음에 들고 색깔도 진짜 이쁘고, 그런데 브레이크가 이제 칼 브레이크로 팍팍 쓰지는 않고 조금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면 탈수록 이 패드가 길이 들어서 그런지 브레이크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비포장 긴 내리막을 막 내리쏘면서 브레이크 팍팍 잡고 내려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도로 라이딩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 비포장 긴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손하고 힘이 좀 센 사람 아니고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브레이크도 똑같이 레트로 스펙, 로터도 똑같이 160mm. 이게 브레이크가 성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트위터 미케닉 담당자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제가 완전 유압으로 브레이크 잘 잡히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드롭바는 구동계와 제동계가 다 일체형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바꿀 수는 없고 이 변속기까지 싹 다 바꿔야 돼서 공사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것까지는 그냥 하지 않고 다른 방법, 뭐 패드를 교체해 본다든가 또 뭐 로터를 바꿔 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뭐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성능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반유압보다는 완전 유압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요게 스템이 그냥 핸들바하고 일체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이라든가 높낮이 각도라든가 그 스템으로 할 수 있는 피팅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자전거의 피팅은 처음부터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를 잘 정하고, 그리고 이 안장 높이와 위치 앞뒤로 좀 움직이면서 그런 방법으로 피팅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까지 자전거에 대해서 간략히 보여드렸고요. 여기에다가 요 밑에 CYC 포톤 모터를 장착하고 배터리는 뭐 물병을 할지 안장 쪽에다 할지 아니면 여기다가 좀 대용량을 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전 내선 자전거인 만큼 이 모터와 관련된 케이블도 프레임 속으로 다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카본 프레임에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본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겠죠. 어디를 어느 정도 뚫었을 때 이게 위험하겠냐, 괜찮겠냐 라고 카본 수리하시는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전기 자전거로 나오는 완성차도 테스트를 할 건데, 전기 자전거 카테고리로 가봅시다.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팡 M510 모터들이 장착된 자전거가 위에 쭉 있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좀 저렴한 것들, 뒷바퀴에 허브 모터 달린 거. 근데 저희는 뭐 허브 모터 쪽에는 관심이 없고, 이 위쪽에 M510 중앙고동 모터 들어간 것들 중에서도 좀 고급 풀샵 중에서도 가장 최신 제품 529만원짜리 요거는 이제 역시 풀카본에다가 바팡 모터 전자변속 13단 또 20A 삼성 배터리 썼죠. 여기다가 앞에는 락샵 디지털 핸들바. 오늘 리뷰해드렸던 그래블은 그 RS 변속기를 사용했고, 그거는 유선이죠, 케이블 방식. 그리고 이 자전거는 역시 중국산 브랜드지만 전자변속이란 건 이제 무선이에요, 무선. 케이블이 없이
전자 신호로 변속이 착착착착 되는 거. 요즘 뭐 DI2니 하는 그 시마노와 스램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거는. 이거는 좀 중국산 저렴한 건데 보고지 어떨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또 여기 핸들바에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핸들바 매립형, 그리고 앞에 라이트도 매립형, 이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락샥이 달렸고, 저렴한 샥도 제가 써봤는데 저렴한 샥은 정말 저렴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에서 탈기에는 저렴한 샥은 아닌 것 같고 락샥 그걸로 이제 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로 선택을 하고 이제 주문을 넣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이 자전거가 품절이랍니다. 그래서 예약 주문을 걸어놨고 이게 올 때까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답니다. 이게 자전거가 오면 또 철저하게 검증을 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